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애완견 애완견. 그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지금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를 하면서도 끝까지 지금 이제 말을 덧붙여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사과라고 네. 한다면은 그렇죠. 이 세상에 사과는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워치독, 랩독 이런 표현을 쓴다. 보수 언론은 물론 JTBC 손석희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손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썼던 표현 아니냐? 근데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냐? 네. 영어로는 되고 한국어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언론인이니까 언론계 내에서 이제 뭐 개탄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처럼 자기 범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보복이고 그렇죠. 손석희는 자정자건 같은 그런 차원이었다고 봅니다. 손석희는 이따가 좀 깔 거니까 지금 까면 안 될까? 뭐 바로 가죠. 그러면 어. 일단 손석희 사장이 했던 그 발언 사진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랩독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이게 랩독이라고 누구를 비하했던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와치독과 랩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그냥 언급한 거를 가지고 이재명은 그냥 기자한테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음. 이재명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이거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말을 했는데 니들이 못 알아들어먹은 것이다. 니들이 또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더 안심한 게 이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민주당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네. 우리 국민의힘 같으면 벌써 징계 들어왔을걸요? 그렇죠. 난리 났죠. 뭐 벌써 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 날라갔을 텐데 근데 이재명 밑에 있는 똘마 애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되게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던 양문석이 같은 인간이라든가 그리고 최민희라든가 뭐 이런 애들 정말 그런 애들. 걔네 다 놀랍게도 최민희가 말진가 뭐 거기 출신이죠. 최민희는 이제 언론 비평을 많이 했고 이제 조중동의 편파 방송을 굉장히 비판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원툴로 계속 비판했는데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 좌파 방송의 더 큰 편파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오직 조중동 그래도 그렇게 민원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됐고 민원연 출신으로 인해서 정부 요직을 차지한 애들이 한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에 좌파 시민단체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손석희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 손석희가 이번에 MBC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MBC로 옵니까? 손석희 MBC로 와. 복귀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손석희 MBC 복귀에 대해서 웃긴 게 뭐냐면 네. 일단 MBC가 지금 언론 중에서 최악의 언론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얘네들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위증 교사 이거 있잖아요. 이런 네. 녹취 파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도를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보도를 안 하고 얘네들은 그 지난번에 호주 대사 그 사건은 한 10꼭지로 그냥 매일같이 그냥 다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편파 언론사에 손석희가 들어오는 건데 손석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공영방송에 가는 거잖아. 네. 근데 손석희라는 사람은 좀 옳지 못한 사람인 거 아시죠? 어떤 점에서? 아니 이제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뭐 그렇게 한번 보도된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런 추문이 있었고 와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주빈 있잖아요. 네. 조주빈이 손석희한테 협박해서 2천만 원 줬다는 거 아세요? 그런 그거 거 알죠? 있었죠. 그러니까 논란. 아니 근데 네. 어떤 짓을 하면 조주빈 같은 사람한테 돈을 뜯기냐? 이거는 손석희가 그 당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거예요. 손석희 아들이 원래 경향신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손석희 아들이 그 박성재, 그러니까 같은 손석희랑 언론 노조 소속이던 박성재가 사장의 네. 당시에 경향신문에서 MBC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혜 입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석희 아들 있잖아요. 경향신문에서 허위 인터뷰 해가지고 마치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막 편을 들어주고 한 패인 것처럼 그런 허위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치 뭐 그냥 뭐 개선 장군처럼 MBC에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물론 MBC가 한심한 방송사기를 하지만 이런 행태가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손석희 지금 보니까 56년생입니다. 56년생이면 60한 7쯤 되나? 66?
좀 되나요? 56년생이야? 네, 56년생이네요. 나이가 꽤 많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많네. 66, 67 정도가 된 것 같고. 내 손석희는 딴 건 몰라도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인정. 얼굴 관리 잘하는 거 인정. 67세네, 67세. 67세. 그리고 MBC에 지금 보니까 뭐 특집 방송으로 손석희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로 네. 5회짜리 방송으로 그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JTBC부터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JTBC 지금 이제 경영 악화로 JTBC는 뭐 지금 안 이제 좋던데. 난파선이고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손석희인 거죠. 야, 자기가 그래도 사장직으로 있었던 곳이 JTBC인데 JTBC를 살리기는커녕 네. MBC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최근에 MBC 그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출연했었어요, 손석희가. 네, 그렇군요. 그게 한 2달, 3달 전쯤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포석이 있었나 봅니다. 네, 어쨌든 JTBC 손석희 가서 이제 거기를 이제 중앙일보와 차별화되는 이제 좌파 방송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는 좀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안 돼. 나중에 어느 결국 시절에 네, 손석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노선을 잘못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언론을 표방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좌파 방송을 표방했는데 근데 그 좌파 방송을 아무리 표방해봤자 MBC한테 안 돼. MBC가 저만큼 멀리 가고 있는데 JTBC가 아무리 좌파해봤자 MBC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JTBC는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좌파 일반도로 뭐 봉지욱도 있고 거기 거쳐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저기 손석희는 JTBC의 이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언론계를 떠나야 맞는 사람인데 지금 다시 MBC로 돌아가는 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손석희에 대한 얘기도 저희 간단히 해보긴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그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애완견이란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발작을 일으키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는 게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느끼기에도 이 시간이 어차피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배임 횡령이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빠져나갈 궁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큰 거 아니었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멘탈이 지금 좀 흔들려가지고 정신줄을 지금 끊고 행동하는 거다 이런 좀 분석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애완견, 뭐 이 와치독 이런 거를 손석희가 말했다고 해서 어쨌든 이재명이 말하는 게 이게 옹호가 안 되고 솔직히 그리고 손석희가 그 말 애완견 얘기한 거 사실 저 기억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계속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명언도 아닌데다가 아니 그냥 설명하는 거였어요. 네. 와치독은 이런 네. 것이고 랩독은 이런 것이고 가드독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손석희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뭐 맘대로 써도 괜찮은 뭐 좋은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손석희가 그런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데 거죠. 이 타이밍에서 손석희를 언급한 것도 이재명이 뭔가 좀 노림수가 있겠죠. 석희야 도와줘. 석희야 도와줄까요? 아니면 석희야 같이 가자라는 같이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석희가 하필이면 이렇게 또 복귀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의 또 손석희 아마 발언이 근데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에 아마 이재명은 그냥 손석희가 그런 말 했다는 것도 모르고 언론학에서도 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다는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밑에 뭐 쫄따구들 써줬겠죠. 일단 질러놓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쫄따구들이 그 근거를 찾는 거야.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쫄따구 중에 한 명인 이화영 같은 경우도 추가 기소가 됐는데 네. 추가 기소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수님. 이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물은 특가법상 1억 원만 이게 인정이 되더라도 그냥 이거 그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네. 사용할 줄 아냐 그래갖고 안다 그랬는데 네네. 사실은 세 보이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두 손가락으로. 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요렇게 그냥 요 두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네. 네. 그냥 이거 터치로 하세요. 네, 이거 터치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노트북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네. 노트북을 선물 받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쓰지 지금 않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에 이제 교수님 거는 이제 그 뭡니까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에 그 터치패드가 있는데 터치패드 써본 적이 없어요. 터치패드를 지금 못 쓰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지금 개나 쓰다듬을 줄 알지 뭐 저는 뭐 전자기기는 터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해보세요 교수님 될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위아래로 아니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클릭하면 요렇게 터치를. 오! 그렇죠. 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불편하시면 그냥 화면에다 하시면 예, 되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내역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받아 처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회에 걸쳐서 매달 2천만 원씩
그러니까 거의 1년 2개월 가량, 어. 14개월 가량을 이렇게 처먹었네. 3억 매달 2천만 원씩 해가지고 3억 원을 지금 수수했는데 이것만 인정이 되더라도 네. 징역 지금 10년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요 지금 똑같은 건설업체 대표 3억을 받아먹은 사람한테 그 대선 선거 캠프로 쓰겠다고 용산에 있었던 그 이제 또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한테는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2015년에 네, 거기에다가 또 리스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또 사용해서 리스 비용까지도 5,500만 원을 대납하게끔 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 사무실 두 곳에 대한 뭐 월세도 내게끔 하고 관리비까지도 5,200만 원을 뜯어가고 2015년에는 이화영이 뭐라고 했었죠? 2015년대는 뭐였죠, 얘? 그러니까. 네, 그 2000 평화부지사가 18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 15년도에는 별게 없었을 텐데. 쌍방울 부회장하지 뭐 이러지 않았었나? 쌍방울 뭐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뭐 이런 걸로? 그리고 킨텍스 대표이사도 2020년부터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도 개인 사무실 두 곳으로 막 해가지고 5,200만 원 받아먹고 아스콘 레미콘 업체 부회장으로부터도 3,700만 원을 하고 뭐 별의별 거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이 내역을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명백하게 이거는 뇌물죄가 인정이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뭐 쌍방울에 있던지 뭐 어떤지 간에 무슨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걸 빌미로 이거 돈을 건설업체 사장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뭔가 자기도 이제 뭐 이익이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뭐가 있으니까 2천만 원씩 매달 준 건데. 아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 네. 네, 9년 6개월에다가 이거 지금 10년까지도 가게 되면 20년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쯤 타이밍에 되면은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진짜 검찰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형량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못 나오죠. 감옥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이 다 인정되면 진짜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화영 씨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이 더위에 구치소는 또 에어컨이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좀 더운데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영이 이제 네. 한 번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쨌든 공직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부패 얼룩지고 이렇게 뇌물이나 여러 군데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부패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렇게 부패한 정신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정점은 이재명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